네, 오늘은 이제 4회차, 계획 4회차에 들어왔습니다. 대망의 1주 정도를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계획이란 건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수정되고 그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오늘은 수정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돼요.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너무 좋죠. 좀 더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문제의 양을 좀 늘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약간 무리해서 잡기 때문. 그러니까 본인이 좀 나아지려고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좀 무리되게 계획을 잡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잘 시행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잘 시행되었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보통 시작이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미하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보통 계획이란 건 시작이 창대하기 때문에 끝이 미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끝도 창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획 수정이라는 단계를 거칠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58문제를 기준으로 하루에 풀기로 했어요. 하루에 58문제 정도를 풀고 6일 정도를 풀어 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의 경우를 비춰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지난주에 좀 아팠어요. 감기에 걸렸고, 혹은 이제 가족 여행, 가족 모임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한 180문제 정도, 그러니까 못한 거죠. 180문제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지 않기 위한 팁인데, 첫 번째는 다 가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수능까지 최소 5번 정도를 이 문제집을 풀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수능에서 모든 경우의 대비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5번 이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번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버리고 가도 상관없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다 이해하고 꼼꼼하게 붙잡고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음 번이 지나고 그 다음 번이 지나고 그 다음 번이 지났을 때쯤이면 그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전체적인 교과 과정이나 전체적인 공부 과정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려 하지 마시라는 것을 첫 번째 팁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 팁은 좀 적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닌데 분명히 시작 파트의 단원을 우리는 다루고 있고, 그런데 좀 적게 했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예능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걸 좀 해야 돼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은 봐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사실은 핑계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반드시 쪼개면 있어요. 쪼개기 싫은 것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회차나 2회차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 쪼갤 수 있고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다면 사실은 적어도 이 계획, 공부라는 계획 자체가 우선순위 아주 상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양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두 번째 팁이에요. 그 두 가지 팁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한 주가 지났을 때에 쌓여있는 이 180문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80문제가 만약에 쌓였다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해봐야 되죠. 첫 번째는 180문제를 다음 주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180문제를 다음 주 6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쉴 거니까 6일 동안 나누면 30문제가 되죠. 그럼 58문제 더하기 30문제를 해주면 88문제, 하루에 88문제를 다음 주 한 주 동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책임이죠. 본인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걸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하루에 88문제씩 해서 다음 주에 다 수습이 된다면 58문제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 무리인 것 같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고 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2주 정도로 뿌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58문제 더하기 15문제 해서 73문제. 하루에 73문제씩 풀어나간다면 사실 이건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58문제로 돌아올 수가 있죠. 이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낭떠러지까지 가는 거예요. 본인을 이제 낭떠러지까지 이렇게 밀어 놓은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 수가 없어요. 예능을 켰다가 예능을 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73문제, 88문제 이게 걸리거든요. 제가 못한, 제 탓이죠. 제 탓으로 못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수습해야만 하는 책임감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기에 굉장한 팁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팁. 앉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시간 나는 날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느라, 학교 다니느라, 혹은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되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실 텐데, 무조건 시간 여유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야,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날에 저희는 이 플러스 된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몰아서 풀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날 많이 몰아가지고 한 3배 정도에 해당되는 양을 했어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휴가가 하루 생기죠. 그래서 갑자기 마이너스 58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 사실 내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노는 거예요. 놀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한 500문제 해놓고 10일을 논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한 58문제 정도 됐어. 그럼 하루 좀 나 휴가를 얻겠어. 그래서 못 봤던 예능도 보고,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관에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데 그 기분 나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심지어 노력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영화 볼 거 영화 다 보고, 드라마도 다 보고, 물어보니까 어제 예능에서 뭐가 나왔는지도 알아요. 그 학생들의 비밀은 사실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해야 할 일은 전부 다 해놓은 거죠.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팁으로서 잘 기억을 해두고 진행을 해나간다면 저희도 그렇게 휴가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성적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계획 수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주만 더 진행을 해보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또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